주셔야 되니까. 네, 권한대행님. 네. 아까 기재부 A4 문서 가능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셨죠? 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기재부 A4 문서 언제 받은 거죠? 도착하자마자 받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 자리를 떠나기 직전입니다. 예, 직전에 받으신 건가요? 그러면 사복을 입고 그때 왔을 정도로 비상 소집에 헐레벌떡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왔을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 시간에 불렀을까? 매우 궁금하셨을 텐데 그때 문서를 줬어요. 지시사항에 담긴 문서를 줬는데 이것을 그 시기에 안 봤다. 그 문서의 내용이 엄청나게 많지도 않습니다. 딱 세 가지, 세 줄입니다. 이것을 안 봤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글쎄 뭐 의원님은 상식적으로 말씀을 지금 와서는 그런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저한테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예, 계엄이 초현실적일 정도로 계엄한다는 게 그렇게 말이 안 됐다는 거죠. 그 당시가 외환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환율이 계속 올라오고 예, 있는 상황. 그러면 이 A4 문서를 언제 다시 받았죠? 그게 제가 떠나기 직전에 받아서 엉겹결에 주머니에 넣고요. 네, 기재부. 그다음에 제가 알게 된 거는 1시 50분 경유. 네, 네, 그랬죠. 그리고 그 내용을 한동안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내용을 들었습니까? 그 내용을 들었습니까? 봤습니까? 못 들었고요. 아까- 펼쳐서 제 윗부분만 봤습니다. 아까 무시해라, 덮어놓자 이렇게 네. 했는데 그건 언제 말했습니까? 그게 그 자리에서 앞부분에 펼쳐서 저한테 내용도 안 보고 제목만 보고 첫 무시해라, 덮어놓자 합니까?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첫 문장을 보고 제가 덮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문장들은 보지도 않고. 네, 보지 그렇게 않았습니다. 정진석 실장님, 네. 잠깐 스톱해 주세요. 대통령 지시사항이 담긴 문서에 대해서 덮어놓자, 무시하자라고 해도 됩니까? 이래도 됩니까? 어떤 문서를 얘기하시는지. 예, 다시 대통령께서 평소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 말이 안 되는 문서를 보냅니까? 그런 적 있습니까? 기재부 장관님? 글쎄 지금 모든 걸 주관적인 판단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바로 내용을 보고 무시하자, 덮어놓자 라고 했다고 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제가 평소에서 그런 적 내용을 있습니까? 보고 이렇게 답변 드린 게 아닙니다. 평소에도 그런 적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못해요. 답변에 대해서. 예, 질문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A4 문서에 대해서 내용도 안 보고 무시해라 라고 1급 기재부 회의에서 말했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고, 계엄에 반대를 그래서 계엄과 이게 관련된 어떤 거짓말일 얘기를 하지 개연성이 말자고 매우 얘기하고 높고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치 자금을 마련하라고 하고 비상입법기구를 하라는 것에 대해서 실행을 하면서 지금 거짓말했을 개연성이. 3분씩이. 3분씩. 예, 예. 네, 네. 예. 5분짜리로 생각하고 아니 그러니까 회의를 했는데. 우리 최상목 대행은 오후에 지금 국정 뭐 중요한 회의가 잡혀 있어 가지고 제가-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이나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나오신 겁니다. 다른 분들은 아무도 안 불렀는데 제가 불러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오후에 가시는 것도 제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 부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5분을 안 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자, 2분 주세요. 2분. 네. 네. 아까 경제가 민생이 가장 문제라고 하셨는데 지금 4분기부터 지금까지 GDP가 6조 3천억이 날아갔다는 걸 모르셔요. 소상공인들 너무나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보내왔습니다. 뭐라고 보내왔냐면 동전 한 입조차 말라버린 자영업자, 참혹하다, 비참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내가 사표라도 내겠다고 했을 때 이창용 총재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뭐였죠? 네, 일단은 뭐 경제 때문이었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첨단 전략자금 기금 34조 한 것도 경제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신용평가사 세국가 화상면담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경제 때문이죠. 신용평가 하러 가지 않기 위해서 면담한 거죠. 경제와 대신은 국가 신인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우려했죠. 이창용 신년사에서도 정치적 리스크가 국가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고 최 대행께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문제다라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 회복에 문제가 되는 건 맞죠?
요인이라고 맞죠? 생각합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의 원인이 뭡니까? 그걸 내란입니까? 계엄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탄핵입니까? 뭡니까? 대통령 탄핵 때문에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생겼습니까? 내란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답 못합니까? 이 정도도? 그러면 아니, 이 내란과 관련된 이 탄핵 심판을 헌재에서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저도 계엄에 반대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그 얘기를 묻는 그렇지만 겁니다. 여야 관계없이 저도 저를 포함해서 신속한 탄핵 재판이 극한 대립을 지향하고 아니, 헌재가 결론을 안정을 빨리 위해서 같이 힘을 모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헌재가 빨리 결론을 내는 것이 1분만 더 주십시오. 자, 각 의원님, 이따 추가를 하십시오. 자, 1번 마무리하십시오. 네, 추가 드릴게요. 네, 네. 빨리 마무리하세요, 얼른. 예. 신속한 탄핵 재판이 탄핵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탄핵 가결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결론을 빨리 내는 것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를 회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 어떤 방식이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신속히 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드릴게요. 도움이 된다고 어떤 결론이냐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를 하시네요. 지금 황당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헌재가 결론을 내리는 거 어쨌든지 간에 가결이든 부결이든 그것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없앤다는 헌법과 것이에요. 법률에 따라서 신속히 이루어지는 법원이 재판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복 절차가 있죠. 불복 절차를 하지 않고 재판에 대해서 계속 불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치주의가 안 되죠. 그렇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헌재가 결정하면 따르는 것이 법치주의 아닙니까? 그것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헌재가 40여 판단을 임명해도 결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다른 토를 다는 것, 다른 조건을 달고 있는 것, 이것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하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부총리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거하고 모순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저 사람이 윤석열 내란 수배, 내란으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을 대행하는 거야? 아니면은 대통령이라는 국가 안전을 하는 대통령이라는 직을 대행하는 거야? 라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자, 김병준